북한이 오늘 오전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휘라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 그 도발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정부와 미군은 이제 중거리 미사일 이상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화성 12형이 아닐까 뭐 싶습니다만은 지난 이제 뭐 7월 29일 하고 예. 상당히 그 유사한 방향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 다른 거는 지난번에는 한 2,700km 날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3,700km까지 날았고 그래서 더욱 그 참 뭐 안타까운 게 우리 유엔에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북한의 핵 무기 또 미사일 개발이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예. 강력히 제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네. 하니까 좀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고도와 사거리를 봤을 때 정상 각도로 발사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사실 정상각도 고각 이런 게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예. 가장 이제 높게 쏘는 거, 그게 사실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런 네. 걸 lofted trajectory, lofted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좀 높여진 고도 트레젝터리가 이제 궤도지 않습니까? 예. 그걸 높인 그거고, 그다음 또 depressed라고 그래서 depressed trajectory를 좀 낮게. 네. 이제 뭐 스타드 같은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 낮게 멀리 쏘는 것도 있고 예. 이 현재 이런 거는 이제 주로 그 가장 이제 그 멀리 나가기 위해서 쏘는 건데 이런 것을 이제 미니멈 에너지 트로젝터리라 그래서 가장 최소 에너지로 멀리 보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쏘는 모양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거리를 한번 점검해 보려는 그런 의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포위의 발언도 있고 했으니까요. 북한이 재차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발사한 점도 눈길을 모으는데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서 뭐 겨누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 격추 시도를 하지 않았지만 긴급 경보 발령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일본은 상당히 이제 예. J 얼러트라 그래서 그런 그 경보 시스템이 다 돼 있죠. 또 이제 경보 시스템은 사실 뭐 공격이 꼭 뭐 확인돼서가 아니라 예. 공격에 징후가 있으면 뭐 하는 거죠. 특히 저는 뭐 괌의 위협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지난번하고 똑같은 그런 그 장소에서 방향으로 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는 조금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거리가 나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예. 괌이 평양에서 3,400km거든요. 그럼 3,700이면 이제 괌을 방향만 틀면 네. 괌을 타격하니까 괌 상당히 거리 이상인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괌이 3,400이니까 예. 300이 더 많죠. 예. 그러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괌으로 돌릴 수 있는 걸 상당히 저는 미국에 대해서는 그 경고 메시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예, 제가 뭐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제 미사일이나 핵실험이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건 아니다. 계속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뭐 계량을 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니까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지난 그 8월 29일 선거하고 똑같은 여건을 예. 샀다는 것은 그거를 좀 더 이 성능 개량을 하는 거리를 높이고 또 정확성을 이제 보장받고 예. 특히 이제 괌 사거리라는 점에서 지난번에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러한 능력을 한번 점점 구비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유엔의 결의안이 이제 내려지고 나서 바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며칠 후에 예. 한 거는 이제 그런 결의를 보인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유엔 결의를 아무리 해봐도 우리는 우리 길대로 간다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도 참 걱정입니다. 전 세계가 이 지금 북한을 전혀 자제시키지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예. 어느 정도 이제 계획에 있어서 이제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언급해 주셨는데 대기권 재진입 등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 이번에 이제 고도 자체가 이제 뭐 한 700까지밖에 안 올라갔기 예. 때문에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테스트하기보다는 저는 뭐 그것도 물론 포함됐겠지만 예. 오히려 거리와 정확성에 좀 초점을 두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난번 그 8월 29일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샀거든요. 그럼 예. 그때에 비해서 지금 달라진 게 네. 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제 3,700 아까 반복됩니다만 의미가 있는 게 네. 과물 타격할 거리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는 체크한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11번째 도발이거든요. 때문에 대북 정책에 대한 지적 그리고 바로 어제만 해도 사실은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그렇죠. 밝혔기 때문에 이 대북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제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문 대통령과 그 이제 강요들이 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의도 또는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일부에서는 뭐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6.25 때 달성하지 못한 네. 우리 항구를 공격해서 전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그런 목적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이 김정은 또 연평도 그 상륙 훈련을 할 때 이제 서울을 단숨에 걸터안고 남반부를 평정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네. 또 지난 그 9월 6일 날 그 수소폭탄 환영대 하는 데서도 이제 북한 그 부총참모장이 예. 우리는 서울하고 이 항구를 바로 평정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이 안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다양한 모든 방법을 저는 이제 그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put all options on the table. 모든 방안을 이제 논의할 수밖에 예. 없다. 그리고 좀 이제 독창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그런 방법도 추가를 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저는 뭐 이제는 우리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이제 김정은의 어떤 뭐 체제를 좀 이제 바꾸는 그런 그 방안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최근에 논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전술핵무기 재배치라든지 예. 모든 put all options on the table 놓고 그 장단점과 이제 그 이행했을 때의 그런 문제점, 위험 또 이제 이익,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네. 논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위협이 커지면 이제 이 점점 동원해야 예. 하는 수단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네. 병으로 말하면 처음에 이제 뭐 열이 조금 나고 할 때는 내복약으로만 쓰지만 그게 이제 열이 굉장히 높아지거나 아니면 뭐 몸에 어떤 그 좀 곱는 데가 나타나거나 예. 뭐 이러면 나중에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 수술까지도 이제 검토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가능한 여러 방책 중에서 상황이 그 정도냐 아니냐가 문제죠. 그죠? 근데 저는 뭐 전술 핵무기 재배치라도 검토해야 할 정도로 지금 저는 상황이 심각하지 않느냐. 그건 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정부에서 그것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뭐 국제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러나 네. 우리 사회 전체에서는 상당히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서 정부가 그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하는 그래서 진짜 이제 그 최종 순간에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 이거를 네. 좀 제공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은 유엔 안보리가 내일 오전 4시에 소집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리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과연 또 어떤 추가 대북 제재가 있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375가 채택된 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11일이니까 뭐 한 3, 4일밖에 안 됐는데요. 좀 이제 이 팩트는 좀 나중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그거를 좀 더 시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사실 뭐 경제 제재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계속 되면 저는 북한의 이런 그 도발을 많이 늦추고 예. 또 자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다 잘 아시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 협조하느냐 거기에 예. 달려 있는데요. 이제 뭐 협조를 좀 소극적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협조해 주면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예. 다만 중요한 건 경제 제재도 하면서 이것이 이거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다양한 방안 군사적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서 이것이 안 됐을 때 이것을 쓰겠다 하는 그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꼭 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행은 나중에 하더라도 네. 준비는 다양한 모든 방안을 준비해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가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미국은 어떻게 좀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할까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미국은 사실 이제 중국의 가장 큰 그 무역 상대국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결국 이제 뭐 중국과의 무역을
그 제한하는 수밖에 없죠. 뭐 아마 중국 쪽으로서도 상당히 그게 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시진핑 이 주석하고 트럼프도 2375호 하기 전에도 예. 통화를 했다 그러거든요. 네. 미국이 그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또 무역 제재에 관한 그런 의욕을 보이니까 중국이 이제 자기가 좀 더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카드를 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 나가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군은 이제 실사격 훈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우선 뭐 우리도 이제 필요하다면 군사적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결의를 과시하는데 좀 의미가 있고요. 예. 또 이제 바로 이제 그 쏘자 말자 바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가 발사하려는 까지 다 알고 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거를 타격할 수 있다 하는 예.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실제 마음 먹으면 이제 사실 준비하는 거를 이제 타격할 수 있는데 네. 그럼 그게 핵 무기인지 아닌지 우리를 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를 사전에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만약 지금은 이제 뭐 다행히 태평양으로 이제 갔는데 예. 그것이 우리 항구로 날아올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뭐 재래식 무기인데 거기에 핵미사일이 실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때 과연 진짜 핵미사일이 우리를 향해 쏠 것이다 아닐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게 선제 타격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망을 확충해. 미사일 방어는 어떤 미사일은 공중에서 요격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북한의 핵 미사일은 뭐 이런 데 토론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백약을 다 써야 됩니다. 외교적으로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남북 직접 대화, 경제 제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군사적 이 대안 중에서도 뭐 선제 타격도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고 또 미사일 요격도 준비해놔야 되고 네. 또 최종적으로는 이 대피할 수 있는 그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백약을 준비하자면 안 되는 그런 그 굉장히 복잡한 위협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또 추가 도발 가능성도 나올 텐데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공개한 거 보면 김정은이 설계도를 보는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 설계도를 보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SLBM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SLBM 가능성도 높죠. SLBM이 예. 지난해 이제 8월 달에 이제 500km를 쏘는데 성공하고 그러고는 예. 아직까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아마 상당한 이제 기술적 진전을 이루지 않았을까. 또 이제 잠수함 또 이제 뭐 구축하고 있다는 그런 그 보도도 있었고요. 예. 실제로 SLBM이 이런 그 대륙간 탄도탄보다 훨씬 더 그 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SLBM은 이게 어디서 쏘는지를 모르잖아요. 배가 예. 움직여 버리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북한이 SLBM을 만들고 잠수함을 좀 더 키워서 이제 이 일본 해협을 통과해서 예. 일본이 맡고 있는 그 해협 통과 태평양을 나갔다 한다면 네. 미국은 상당히 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쏘는 거는 미국이 지금 알래스카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미사일 요격망으로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100%는 아닐지라도. 네. 그러나 SLBM이 만약에 미국 가까이 가서 만약에 발사를 해버리면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SLBM이 굉장히 이제 뭐 위력적이죠. 다만 이제 SLBM은 그만큼 잠수함도 크게 만들어야 되고 예. 또 SLBM의 이제 그 성공도 해야 되고 좀 더 이제 그 북한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SLBM이 직접적인 위협까지 격상된 건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위협의 심각성 굉장히 큽니다. SLBM 외에도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는 뭐 다양한 것들이 또 있을 텐데요. EMP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MP도 예. 사실 무섭죠. 뭐 사실 이제 우리나 또 미국이나 전부 이제 전자 장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인데 거기에 이제 그 EMP 탄이 떨어지면 사실 이제 산업에 상당한 이제 뭐 타격이 있죠. 뭐 특히 이제 EMP 탄은 이 아주 높은 한 뭐 400km, 500km 고도에서도 이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드가 있다 하더라도 사드가 요격하는 고도가 150km 상공이거든요. 예. 그럼 그 이전에 터져버려도 우리한테 이제 위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사드가 좀 무력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EMP 탄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에 상당한 피해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 죽는 것보다는 약한 거 아니냐. 뭐 산업은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EMP 탄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경각심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 도시에 핵무기가 떨어진 데 대한
그 대비 예. 방어는 조금 그 등한시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람이 죽는 게 더 우선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도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터뜨렸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 이 질문을 저는 먼저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